안녕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방에 짓고 있어서 긴장하시겠지만 오늘 주제하고 딱 맞춰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할아버지 있기 때문에 나이는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리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해도 내년에 80인데 지금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 나이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이 10년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한 50쯤 될 때부터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면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되기 힘들죠. 우리나라에서 건축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제가 제일 믿을 거예요. 현역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잘 안 들려요? 들립니까 뒤에? 현역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상상을 못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내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었는데 이상하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걸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좀 중병이 들리는 줄 알고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화도 뭐 이상하게 엉뚱한 데서 전화 오고. 그리고 영화 보면 우리 젊을 때는 영화에서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멋으로 미안한 거고 제 지팡이 들고 나왔어요. 이런 지팡이 보신 적 있어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대학원 졸업생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깎은 게 아니라 저하고 한번 영화를 보러 갔는데 디터람스라고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디터람스. 영화도 봤어요? 아니 디터람스 다큐멘터리가 한 3년 전에 했어요. 그 보면 디터람스라는 사람은 독일의 그 브라운이라는 형태는 많이 들어봤죠. 브라운 칫솔도 있고. 그러니까 브라운이 옛날에는 엄청난 독일의 최고의 디자인 회사예요. 거기에서 만든 문양도 엄청 좋은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성 있게 디자인을 한 사람. 그 사람의 다큐멘터리가 이제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 사람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에 그 양반이 나오다 나이가 80반 정도 이렇게 되면 지팡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양반 보는 분들은 그때는 몰랐으면 좋는데 이걸 딱 듣고서 마지막 끝이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지팡이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갔었는데 야 지금 그 지팡이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걸 기억에 냈다가 이거 어떻게 이미지를 구해서 캐드로 작동해서 이걸 목공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돈도 많이 들었지만 정성이 엄청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좀 부렸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에 그 원래 지금도 50년대 디자인인데 지금도 판매를 한대요. 지금 자로 만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도면을 이렇게 나나 스케치를 구했는데 이 얘기도 다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디자인 한다는 건 디자인하면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자체의 구조. 2학년 좀
배울 텐데 구조 중요하고요. 구조라는 거는 지금 방에 까만 게 붙어 있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제일 먼저 나가죠. 구조적으로 보면 약하니까. 그래서 아직 원래 지금도 만드는 회사 걸 학생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 부분에 가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합판처럼 쪼개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 제일 약하니까 이걸 완전히 안 끊어지게 지금 이건 그냥 콩나무니까 여기가 나가는데 이건 이렇게 합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무를 여기에 서로 다른 결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에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나무로 하면 비싸고 이렇게 나무는 쓰는 건데 이걸 그렇지 않아요.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합판으로 가구를 아주 디자인을 했으니까 핀란드에 알바 알카라는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좀 합판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디자인이라는 게 진짜 오히려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그거로 아주 많이 공이 났고 나중에 애플 아이폰 컴퓨터 이거 만드는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대단한 아이 정확히 잘하지. 대단히 그 조나단 아이브스라는 사람이 거의 그 브라운의 디자인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아이폰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물론 그 유명한 그 잡스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전문 진짜로 그걸 디자인한 디자인이고 스티브 잡스라는 스티브 디자인. 그래서 결국은 그 디자인이라는 게 50년대, 3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건데 지금까지도 금액이 무슨 것이 이어오는 거죠. 그하고 생명이 깊은 건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사람의 디자인의 모양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견디고 또 오래 보면 오래 봐도 재밌지 않고 그게 참다운 올라오는 게 좀 시원스럽게 올라오지 않아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분명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어서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힘이 없어지면 그걸 가지고 그걸 미리 대청소를 해야지 많이 있다가는 이제 풍화라는 뜻을 알죠? 풍화. 바람에 뭔가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날리기도 하고 바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바람의 힘에 이렇게 소멸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유지하고 이 바람이 있으면 비슷한 거죠. 그 바람도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하나씩의 세계가 조금 있으면 훈련이 아주 장년이 되고 그러다가 아주 잘 나가다가 어느새 갑자기 노년이 되는 거예요. 이 노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흉년이나 장년일 경우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서 풍화라고 하는 복식권 학생들이 처음 책을 냈는데 이름이 제목이 건축가 풍화예요. 건물은 이렇게 세워지면 처음에 근사하죠. 깨끗하고 정적이고 흠이 없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암호가 돼요. 암호가 되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잘 안 돌아가고 흉해지고 자국이 나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을 평화를 피할 수가 없다. 피해갈 수 사람이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는 걸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건물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미리 해야 될까? 미리 처음 만들 때 어떤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은 그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1학년, 2학년이 맞고 그랬다. 그거를 그저 어려울 때 내가 해야 저희가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 많이 들었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산업혁명. 요새는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갖고 산업혁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18세기, 19세기, 18세기 일어난 어떤 큰 변화에 상행되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뒤에 문제를 만들어요. 그중에 제일 큰 게 산업혁명으로 부강해진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가 식민지,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 식민지 우리도 이제 한때 식민지였죠. 식민지를 우리는 점령을 한 게 아니라 식민지화된 거예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식민지를 경험을 하는데 근대화를 경험하는데 이제 우리 식민지로부터 우리 근대화를 경험하고 아까 그 영국 같은 나라는 식민지 점령을 하면서 근대화를 이뤄냈거든요. 이 시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냥 근대화만 배워요. 지금 배우고 있는 근대화. 이게 근대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도시화라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에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파로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다니고 그래서 도시화라는 것은 전에 도시가 아니었던 데가 도시가 되는 거죠. 아마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삼척은 인구가 한 6만 대예요. 6만 대? 삼척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로 보면 도시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로 5만, 우리나라는 5만 이상, 5만 이상이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숫자적인 의미고 도시라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정리할 수 있어요. 도시화라는 도시가 아니었던 게 이게 큰 변화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간과 공간. 오늘 제가 서울에서 성공해서 기차를 탔는데 시간 반에 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짧게 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국경협력자 전국 때 막 비슷했는데 하는 게 희망이었어요. 그걸 오는데 2시간 반에 어마어마하게 막 밀리는 빛의 속도로 금방 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압축이 돼요. 그러면서 공간도 압축이 돼요. 공간도 우리가 이런 큰 부분이 많이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우리가 전에 살던 인종 시대의 그런 공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압축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대라는 근대화가 된 도시의 모양은 시간과 압축이 더구나 요즘은 컴퓨터 때문에 더더구나 압축이 70산의 기체속도로 날아가는
중심이. 그래서 그때 그러한 상태에서 보이는 것. 예를 들면 햇빛을 타고 올 때 열차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하고 천천히 달리는 기차인데 통일로 열 수도 있나요? 공항은 있지. 해마 그거하고 저는 다르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 도시마다 세우는 순서순간 세우는 경기장, 축구 월드컵 경기장 이거 생길 때 프랑스에서 한 건축가가 거기에 파견이 저는 지금도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햇빛가 지나가는 역마다 거기에 어떤 도시가 있는가 그 도시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나중에 그 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일찍이 그냥 오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얘기가 그 사람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해요. 그 사람이 어느 태어난 어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지나갈 때는 완전히 그 함성이 역 가까이 가면 거의 그냥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꿀을 넣었을 때 그 들리는 함성 그걸 그냥 뜯어요. 아, 이 드디어 그 친구 도시에 왔구나. 그래서 도시의 어떤 특징을 그런 거를 나타내요. 이게 이제 초원도 전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관점이 그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시간의 개념이 저기 있던 거를 여기는 앞으로 다 해놓고 결국 역사의 어떤 인식이 굉장히 다르게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이 완전히 복잡하잖아요. 많은 산이잖아요. 흔히들 너무 많으니까 아예 산이나 그러지만 사실은 엄청난 건데 여러분이 여행을 혹시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은 대도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된 대도시가 안 돼요. 거의 다. LA, 뉴욕, 동경 다 편하죠. 산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조금만 나가면 산이 우리나라 등산을 많이 해요. 중간 유니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지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는 더한데 그 지형은 그냥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기후를 다르게 봐요. 무슨 뭐 기후시대, 기후 뭐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기차나 버스를 가다가 갑자기 여기 비가 왔는데 고개를 하나 넘어가니까 비가 붙였어. 그거 많이 경험하죠, 흔히. 이런 나라는 드물어요, 이런 데. 비가 오면 항상 오는 데지, 비가는 오는 데지,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이렇게 달라지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 그래? 미기후. 아주 미세한 변화. 이게 우리나라. 근데 이거는 이런 것들 정말 모양도 많고, 풍경이라는 것도 영성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근데 이게 전부 다 근대화 도시화라는 어떤 그런 것을 거치면서 가치는 별로 지금 안 나타나요. 전부 다 공무원이 어디나 가도 있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한자 요새 안 배우죠. 제가 학교 때 대학원 수업할 때 1학년 따로 불러서 1년 동안 수원에 배우는 통학을 시켰는데 1년 동안 하는 분이 다른 공부를 하지만 그 과제가 뭐냐면 한자를 일주일에 1800자, 2자를 쓰는 거 그걸 갖다가 별표 써놓은 거예요.
매번 그 따라서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전송된 걸 그 아프면 지하철에서 그냥 해라. 그 1년 동안 하면 꽤 나아야지. 그래서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요 때문에 이렇게 되면 포인트. 보여요, 점이?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보세요. 풍경이란 말이야, 풍경. 풍경이란 말은 너무 흔한 말이죠. 아, 풍경이 좋다. 뭐 풍경이 다르다. 근데 진짜로 경자를 자세히 진짜를 여러분 공부 안 하시죠? 한자는 이게 뜻자라서 우리는 통하는 게 아닌데 이 풍자를 자세히 보면 안에 원래 풍자가 들어요. 의자로 되어 있는 안에 들어있는 것은 원래로 위에 있는 것은 못단계의 못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고 원래는 바람이 없으면 존재가 안 드러나요. 원래는 날개를 바람을 타고 못단계도 그걸 바람을 타고 이게 바람풍이에요. 진짜 바람풍이 바람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동서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자인데 여기 있는 정자는 도정자, 동정동부다 할때 동정할 때가 정자고 이 서울에 도시모습 있고 거기에 이거는 해 근데 떠 있는 해. 도시가 이제 해가 떠 있는 그걸 비춰주는 도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흔한 밤이 아니고 이제 해가 떠 있을 때 도시의 모습. 그걸 정자로 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를 써서 풍경이라는 말을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는 풍경이라는 말을 써서 어떤 모양,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배운 게 풍경화 이렇게 배웠는데 그 풍경화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풍경화라는 게 없어요. 산수화라고 이렇게 풍경화라는 말이 원래 없는데 유럽에서 소유에 쓰는 말을 따오고요. 지치적인 가정이 있어요. 프랑스나 그쪽 중에서 생긴 어떤 그림의 유파.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없어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말 그대로 풍물도 분자되면서 완전 습니다. 중요한데 이런 여러 것 때문에 기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했고요. 이것은 너무 어려운 단어죠. 왕년제야 대학원쯤 가야지 알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기억이란 말은 우리가 알죠. 근데 기억이라는 건 과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으면 기억이라는 게 있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이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억을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 직전에 가면 기념비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 전에 기념비는 어떤 거냐면 왕의 동상, 장군의 동상 이런 거 보시면 이때쯤에 와서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아니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나치스를 많이 듣는다 어떻게 해요? 그것도 기념하는 일이잖아요. 기억을 하자는 기념이라는 건 기억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기념이란 말에 영어 단어가 이게 굉장히 모뉴멘트 메모리얼인데 이 말은 굉장히 와닿지 않고 이 말은 독일 말이에요. 뱅크말. 뱅크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싱크 독일 말이 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것. 그걸 보면 생각이 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기념이란 말하고 다른데 우리말은 이 뜻입니다. 이 말이 이제 이 사람들이 2차 세계에서 하도 그냥 대인들이 많이 뒤져놓고 나니까 이게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념이라는 걸 상대했는데 기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게 만드는 개념으로 우리 많이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 해요. 하는 거 디지털의 이게 생겼는데 90년대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는 기업 기업의 터 결국 기업가 아니고 이제 기업의 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우리나라 저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없고 뭐 이렇게 물건을 세워서 기업은 안 된다.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사상이 그래서 기업 자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거를 가면이 잘 보지 않으면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르셀로나에 어떤 한 지역인데 여기서 여기 보면 요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좋은 지역이 이렇게 이 밭을 조그만 아파트에 빌라 같은 3, 4층 이런 것들이 쭉 모여있는 바르셀로나의 어떤 부분인데 여기 이만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붕이 있고 2000년대에 유적을 한 거죠. 저 자리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시장장이 옛날에 시장이 있었으면 여기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있고 교회도 안에 있고 다른 건물도 많이 있었으면 이걸 전부 다 이 지붕을 지붕에다가 지붕에다가 타일을 지금 얘기하는 기념 혹은 기억 이거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옛날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건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어떤 일시키는 있지만 그게 크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없는데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축이 되어버렸으니까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아니에요. 시장을 가기 전에. 그래서 내려다보면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88년에 올림픽을 했죠. 올림픽에 가장 큰 마스코트의 배경이 뭐였죠? 호돌이죠. 호돌이가 이렇게 저거 돌리는 거. 모자에 이번에 돌리는 호돌이. 젊은 세대들이 그때는 모르겠네. 얘기해봐야 한번 찾아보세요. 88 올림픽에 마스코트가 호돌이. 어린아이 같은 친구가 모자를 쓰고 돌리는 거, 모자에 리본을 돌리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표현하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다음에 올림픽이 없었어요. 올림픽 다음. 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마스코트를 만들었냐면 모자를 하나 풍사가 쓰는 모자를 그리고 모자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과거의 풍을 해서 그걸 딱 보면 아 이건 스페인 말하는 정도로 그런 걸 여기 글이 비슷해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만들어요. 그 도시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이렇게
천문에 나 너희들을 만들어야 돼. 호돌이는 그 사실 여러 군데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거는 완전히 그런 게임의 중요한 기술 개선 싸움을 기술을 저렇게 위해서 얘네들 보면 이게 이런 것들 바로 얘기한 그러니까 분명을 할 때 분명이라는 게 꼭 물건만이 아니고 어떤 거를 생각나게 하는 무엇을 말 그래서 심지어 사람 같은 경우는 삼직조차도 기억의 커에다 삼직을 보면 참 흥분됐구나 이런 식으로 기념에 대한 이건 이제 조금 더 반대로 더 무기를 대전하고 2,000여 개 무기를 폈는데 그때 그 무기를 전부 생산하던 공장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거기에 만드는 무기를 만들 철강, 철물을 만드는 그 공장이 엄청나게 커요. 여의도만 하자니까 좀 분장할 거예요. 여의도만한 지역을 여기 전부 철강 공장 영어로 스틸 그러니까 쇠를 만들어내 그런 공장인데 그것이 99년 도시인데 갑자기 이제 1999년도쯤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그걸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생산을 못하는지 아마 포항기체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포항기체는 완전 컴퓨터로 하는 거죠. 모든 게 전부 자동제어로 철판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1900년대 초에 만든 공장이 이제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부셔야 되는데 부시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엄청나게 그 진공석에 오염이 돼요. 그때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한 디자이너가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하는 공원을 만든다. 신경공원이다. 그렇게 만든 공원으로 1990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전기 공장이 중심인데 옛날에 철판을 만드는 마지막 철판 거의 뭐 10cc 철판 수학을 모아서 담배를 굉장히 공장에서 위에서는 또 위에도 담배를 있어서 내다 보고 밤 되면 저기 이렇게 조명을 하고 큰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그 전기 있던 그대로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오늘 주제가 풍화잖아요. 풍화돼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을 다시 고쳐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라는 말을 쓰고 재활이라는 말을 쓰고 내가 선조공을 하면서 선조공을 하면서 재활용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그 말도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절을 씁니다. 못 쓰게 된 거를 제조해서 안 되면 뭐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제조해서 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근데 숙제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큰 얘기한 도시재생이 성공적인 그리고 옛날 걸 다 나누려고 손도 안 들고 많이 안 들고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갈 때 파리하고 런던만 가고 중심하고 이런 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사를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소리가 좀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괜찮아요? 내가 목소리가 좀 약해서 힘든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바르셀로나에 있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 경기장에서 이 경기장도 이게 양궁 경기장인데 양궁 경기장 방식이 그냥 아스팔트로 이거를 이 근처에 있는 또 학교 캠퍼스에 있는 교육하는 사람이 이 캠퍼스 디자인을 해 중용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위에서 학교 캠퍼스 같은 건물에 올라가서 여기 내려다 보면 이런 게 보이죠. 학생들이 모여서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는 거 얘기하면 되고 이쪽은 약간 좀 꺼져 보이면 위로 올라와 있고 쭉 꺼지고 사람들 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좀 도망가기 좋은 이런 것을 디자인으로 해서 설계를 해요. 이런 거는 건축 설계라고 그러시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쓰는 것도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수가 있어요. 이 위에서 내려가는 풍경을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습니다. 그냥 이런 지금 대학교를 고용하는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바르셀로나가 배출한 세 사람의 미술가가 있어요. 유명한 미술가. 우리가 많이 미술 시간에 배우는 첫 번째가 피카소, 두 번째가 미로라는 말은 들어갔죠. 또 한 사람이 이 많이 쓰는 사람이 세 사람의 저기 있는데 알고는 조금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했던 조형 이 자세히 보면 미로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건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가 배경이 돼요.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가 보면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도 학교 첫 번째로 그런 걸 디자인하는 게 우리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꼭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물과 건물 사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오히려 그 공부하는 게 더 빨라요. 지금 우리 건축은 별로 거의 짓는 많지 않아서 앞으로 별로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거의 건축의 영역이 아닌데도 그 건축가들이 이거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걸 캐치해야 되고 맨날 건물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건물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선생님 말씀 들어가면서 공부드립니다. 거기 와서 보니까 토목과가 여기 있어요. 건물 안에 토목과하고 친한 분이세요. 토목과 분들하고 토목과 교수님들도 꼭 인사하고 건축하고 토목은 같은 부에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이에요. 서로 적대 관계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위계로 보면 대형 위에 토목이 올라가요. 건축은 절대 토목 같은 데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전부 다 잘라버려요. 못 올라오게. 그래서 토목이 먹는 거를 지금 다시 말하는 이게 정말 어디지? 지금 모든 그런 사회의 어디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다른 생각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경쟁기부터 아까 학생들이 그때부터 생겨난 어떤 성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기술인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땅을 다루는 직업이고 왜 서로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제는 여러분들도 토목, 무경, 다른 분야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통화에 연결해서 도시 구조를 이렇게 이제 새로 듣는 거거든요. 구조할 것이다. 사람들한테 꼭 흔하고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공원을 알아요? 그 모르시면 굉장히 친구 놀러 갈 때 꼭 한번 들으세요. 여기서 만나면 돼요. 여기서 만나면 소목소목했던 남녀 관계도 굉장히 찐적으로 좋아지고 그건 내가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친구였는데 거기 가서 좀 결혼하게 됐다. 그 좋은 거잖아요. 그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어린이 대공원 거기 가면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가면 보시면 지금 내가 얘기한 그 52조의 어떤 사례를 이건 옛날에 골프장이었어요.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골프장이었어요. 100년 정도 골프장인데 그게 나중에 70년대에 갑자기 골프장이 기운이 없어져요.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저 골프장에서 먹은 공무원들 앉아있어요. 골프장은 그 사람만 커버를 하면 되지. 골프장은 여기가 인격을 서울에 안에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 정권 인격이라는데 어쨌든 그 안에 우리가 조금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 광주에 가면 콜박스들이 광주 출신이 있어요? 있어요? 콜박스 사거리가 어딘지 알아요? 어디? 대충 어디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옛날에 요새 사람들이 콜박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굉장한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에도 안 하고 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존으로만 내려오는 사거리가 있는데 콜박스 사거리가. 근데 여기가 지금 일시방에 여기에 국가들 소재에서 끌리는 걸 봐요. 임시건물 그러다가 2학년 정도 되는 이게 완전 건물이 아니라 땅 세웠다가 또 딴 거로 뭐 배치하고 이런 소리라고 그러는데 소리를 한번 오히려 고화도로는 내가 준비했다가 시간이 너무 뺐어요. 근데 고화도로가 있는데 고화도로하고 지금 제가 공모전을 냈다가 이중하고 떨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그 건물을 많이 가져올까 그러다가 제가 안 가져와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가 전부 다 그런 작업들이 여기를 원래 어떻게 썼던 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서 쓰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도록동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100년 동안 현대병원 문득 환자들을 수용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2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도록동 병원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뭔가 바뀔 텐데 그 바뀐 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서 10년 동안 추천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효과를 고민하는 것도 오늘 소개는 안 하겠지만 인터넷에 지금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기간 그에서 뭘 어떻게 보존해야 되나 우리가 기념하거나 뭐 하려면 보존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연속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려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나라는 목조가 많잖아요. 나무를 지금 어떻게 보존? 근데 그러려면 벼를 짓죠. 서양 건축은 돌로 짓거나 벽돌을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도 지금 고쳐 쓰기 쉬운데 아마 스페인 같은 경우 많죠. 굉장히 활발해요. 스페인 잡지를 보면 많이 그런 거 고쳐 쓰고 주택도 그냥 이어서 이런 거 잘하는데 우리는 목조기 때문에 목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없습니다. 그런 깊이도 없고 부담이 안 되는 건데 그 보존이라는 단어가 있고 보존은 그냥 보존 훈련 보호하는 거예요. 제일 많은 거고 보존이 그대로 두게 뭔가 하여튼 이렇게 쓸 수 있게 막 약간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 잡지를 보거나 인터넷에 나와요. 인터넷은 뭐냐면 조금 손대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고 내가 쓰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는 옛날 고쳐 써야 되니까 그럴 때 그걸 고친다고 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말을 써요. 나는 또 기억을 좀 해놓으면 여러분이 한 4, 5년에 조금 할때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옛날 거를 쓰는 거와 이제 큰 사실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야용 이런 것도 있어요. 흔적 남기기 그런 말 들어봤어요. 거기서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흔적 남기기 이제 강원도가 대대적으로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선조공원을 보고 아마 힌트로든 선조공원은 흔적 남기기가 아니거든요. 옛날 걸 고쳐쓰기를 얘기하는데 그냥 그 현상만 끌고 와서 흔적 남기기 그거를 지정으로 얘기하니까 누가 따라와요. 옛날에 쓰던 아파트 단지에 이쪽을 남기자. 정말 바보 같은 발상이고, 그 결국은 제가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는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대화이란 말도 쓰는데, 한좀 의학 용어 같지 않아요? 원래 의학 용어인데, 다리가 고통하고 다리가 문제되었으면 그걸 어떻게 인조 다리를 달고 그가 제대로 그렇게 정하리란 말을 쓰잖아요. 이런 건 우리하고 좀 안 맞는데 요즘 제가 발견한 말은 트랜스포메이션 예절하는 거 제가 아까 예절하는 거 고쳐 쓴다 이런 의미로 오히려 이게 좀 맞지 않는가 흔히들 보면 리모델링 밴드 작업을 쓰는 나와 리모델링 또 리노베이션 이런 쓰는데 이게 지금 구성 건축 쪽에서도 정리를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돼요? 우리 다섯 시간이죠. 우리 6시까지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 이게 쇠퇴하고 약해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떼기를 해야 돼요. 떼기를 우리 사람들 죽어서 죽는 게 기계입니다. 이 순환계통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전통적 개념, 흙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 이런 개념하고 현대적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이게 안 썼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보통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옛날에 자동적으로 이게 소화돼요. 새로 또 지붕, 벽지고 유화만 감면되는 부분은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소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크기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게 무조건 사라집니다. 거의 못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그 옛날 그 나라 제일 활발한 거 엄청 요즘
저는 잘안 봐도 되는데 보면 대단해요. 그 옛날 건 조그만 거라도 해서 현대화 시켜서 그런데 이게 정말 좋게 봤어요. 그런데 완전히 모양 그대로 있으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랬을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쓰더라고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쓰는 말인데 이거는 아직은 약한 것 같아요. 업사이클이라는 말 들어가서 업사이클 어떤 뜻 써요? 업사이클 그런 어디서 나있어요? 여학생들도 나을 것 같아요. 업사이클이 된 의상 혹은 그런 제품이 많죠. 패션 제품이. 그러니까 이거는 리사이클을 넘어서서 리사이클을 했는데 더 좋아진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사람이 있죠. 아카탄으로 가방을 회사 이름이 있어요. 브랜드가 유명한 이름인데 이렇게 약간 가죽것처럼 생겼는데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하산에 쓰던 천을 지금 와서 에코백으로 만들어서 경상에 쓸 정도로 들고 다닌다. 이런 경우는 그냥 단지 옛날 거를 그냥 재활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일부한 게 훨씬 더 가치를 다른 가치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것처럼 전투에서도 이런 원래 있던 거를 그냥 수준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훨씬 더 가치가 올리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돈인데 그냥 맨날 말을 이거 생기만 갖고 이게 너무 진부한 거고 이 방법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억에 넣다가 질문 안 하지만 그 전까지는 뭐 이런 재미있는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 퍼스트 월드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아이폰 쓰는 사람들 부장하면 부품 교대할 때 어떤 이런 말 들어봤고 이퍼란 말 들어봤고 정말 문화죠. 원어가 근데 여기 다 쓰고 이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옛날 거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 그냥 옛날 거를 그대로 쓰는 거, 복고품, 옛날 거, 옛날 디자인 이런 거로 이게 그 스타일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건 도시에서는 굉장히 지향을 해요.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시청해서 통장 낭비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 되버리고 전질적인 문제 그 땅에 있던 근거물이 그 땅 장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아까 쭉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야 지속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디즈니 파크처럼 디즈니랜드 온갖 것 다 갖다 와서 디즈니 공원 있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좋은 선례로 소개하는 건데 로미오와 주리엣은 알죠, 여러분? 로미오와 주리엣에 나오는 주리엣 주인공은 어디에 살았어요? 모르죠. 주리엣이 어디에 살았냐면 이 베로나에 살았어요. 베로나라는 건 베니스 옆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베로나에 가면 주리엣이 집이 있어요. 가짜는 거죠. 그냥 관광지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 전부 가서 사진 찍고 그래요. 근데 주리엣 집이 아닌 가짜로 만들어 놨어요. 가짜로 아까 디즈니랜드화 된 명품인 거죠. 아마 우리나라 모시 같은 사람들 같이 찍을 때 적어놓은 거는 안 된다. 아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해인데 이 베로나라는 도시에 학생 느껴가는 성이 있었어요.
가장 큰 성인데 그 성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성은 11세기의 성이니까 그냥 오래된 거죠. 그걸 20세기 중반에 스칼프라는 대리 건축가가 완전히 고쳐요. 25년 동안 거의 20몇 년 되죠. 고치는 연가가 한 건물을 20몇 년 동안 완전히 그냥 옛날 성을 고쳐서 미술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25년 동안 해요. 근데 이게 도시의 맥락하고 나와서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부 다 이거를 고치는데 이 필수도 갖고 있는 성의 필수를 안 하고 따로 공개하고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데 길어져서 잘못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특히 우리 젊은 이정도는 이런 거 온지가 얼마 안 되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송의 일부분입니다. 일창이 있어요. 일창이 모양이 저렇게 생긴 거죠. 옛날 건물, 11세기 건물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고쳐갖고 뭐 여러 개 낙동단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기사의 방법을 쓴 게 일창을 안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바깥에 흔적은 있고 여기다 유리를 붙여요. 안에다 유리를 붙여서 바깥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안에 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도 해야 되고 뭐 유리 넣어야 되지. 옛날 건물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고침했던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 이 창을 유리는 들어있는데 안에는 다른 거죠. 안에 모습이 나오잖아요. 윤곽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옛날 것과 지금 것이 공존하게 만들어요. 그걸 아주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명품을 만들어요. 실제 가보면 손님은 그냥 못 느끼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구성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손이 됐는데 손댄 그 손색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어울리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그 집이 이렇게 좀 길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동선을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쪽을 바꾸면서 여기쯤에 한 거라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마찬가지죠. 그 절점에 이걸 놓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나눈 다음에 여기 지붕도 막 그냥 오래 쓰다 보니 이게 원 지붕인데 나중에 막 깨지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지붕을 했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걸 보다가 이 성의 주인을 상징하는 기마상을 옮겨서 설치하고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양쪽을 나눠서 공간이 애매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보면 이 설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했기 때문에 아까 25년 걸렸다 이거 리모델링 한 25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으로 가게 되면 꼭 여기 들려서 이건 실제 보면 더 설명이 어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옛날에 어떤 도시에 미술관을 새로 하나 보는데 이 미술관의 역할이 뭐냐? 미술관이야 뭐 당연히 좋은 작품을 걸어서 위의 동네하고 여기 동네 이만큼 차이가 나요. 2층 정도의 높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요. 근데 이 미술관의 가운데 부분을 통해서 여기는 외부에 지붕 위에 있는 공사를 통해서 돌아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주민들한테 훨씬 더 편하게 이동하게 하고 만들고 그 안에 미술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냥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득이 되는 어떤 것을
비슷한 예인데 이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데이트 모던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유명한 예인데 이 경우도 보통 보면 옛날에 여기가 화력발전소였는데 벽돌로 된 그걸 고쳐서 미술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 관광지가 되어버렸죠. 근데 왜 중요성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성당, 대성당이 근처에 있는데 이 런던의 상징이에요. 오래된 기념이고요. 정말 높은 건물이고 성민 건물인데 여기서 우리 대칭 펜스라는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대칭으로 배치하면서 배치가 아니고 원래 좀 배치면서 나중에는 여기다가 다리를 놔 인도요를 놔서 여기에 온 사람이 여기를 그냥 걸어서 자동차 없는 길을 걸어서 놓으면 이 건물에 밑으로 들어오게 해서 양쪽이 두 개가 옛날 것과 지금 것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유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 이거 옛날 거 고친 거 이거 하나 보러 가요. 근데 그건 돈밖에 안 보는 거죠. 이거에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얘기가 뭐냐면 강가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없어요. 한국에. 빈스 강에 있는 화력발전소였고 당연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당연히 화력발전소 서울에 그 화력발전소 그거를 미술관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건 어느 상황이 틀린 거예요. 거기는 그냥 작년 농로가 있고 여기서 그냥 쫙 한데 저 다리를 건너와서 와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이렇게 건너가면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맥락, 사람들 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하고 어떻게 결부시키는가 미술관이라는 게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술관이 쭉 떨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아무런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엄청나게 20세기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도시가 점점 뭔가 생기고 바뀌고 그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런 수법을 써서 과거에 있던 어떤 건물이나 과거에 있던 건물이 있던 타워나 장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대화 지금에 와서도 의미가 생길 수 있는가 기능할 건가 또는 지속 가능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조금 건축하는 거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다음 세대에는 전부 고쳐 쓰는 걸 거예요.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짓는 걸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찌됐든 고쳐서 뭔가 붙이거나 아니면 뭐 조금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재료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 고쳐 써야 되는데 그냥 새로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이나 도시의 공간 자체를 어떻게 본질적인 원래 그 가치나 원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아마 큰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 세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어떻게 되는 건 이제 느껴왔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부탁을 공공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공공이라는 말은 공과 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공 따로 있고 사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있고 너 집이 있고 아니고 이런 말은 코미디였지만 내 집도 내 집이고 너 집도 내 집이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 도시에 살아갈 때 우리 집은 물론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집 주변 이 전체가 다 우리가
생각하고 디자인을 해야 될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사람 디자이너는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부분이 다 건축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건물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가를 관찰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계속 만들어나가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할 건 엄청 많은 거예요. 앞으로 일이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체질이 없어지는 거지 일할 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서울의 얘기는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별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 잘못 만든 거예요. 서울에 서로의 새로운 강북에 있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장관이라는 걸 얻었어요. 옛날 농촌 생활하는 땅을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데 요즘 김포까지 있다. 완전히 과수원만 있던 땅을 70년대부터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믿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비싼 땅으로 만들어요. 굉장히 얼큰 거예요. 이제 또 어디를 맺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를 10층짜리 짓던 거를 20층으로 짓고 20층을 허물고 30층을 만들고 30층이 50층 되고 지금 70층까지 올라갔죠. 아파트. 나중에 100층까지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70층 아파트 짓는 거에서 많이 들리죠. 뭐 아프 정도는 뭐 70층. 그건 20층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가 편안히 쳐다보면 70층으로 아파트 짓는 도시가 있는가? 유럽이나 미국에 뭐 한국에는 있어요. 한국에는 있지만 도시 단지 전체의 아파트를 70층을 올리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왜 그 사람들 왜 못하겠어요? 이거 못할 거 아닌데 안 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는 두 배씩 올라가서 돈으로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남기려면 지금 거를 두 배를 짓고 그걸 남긴다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도시가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이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보러 올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없습니다. 아파트만 쫙 강변에 늘어서 있는 나라는 없어요. 딴 데는 없는 걸 왜 여기서 왜 할까요? 그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돼야 설명하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어요. 전부 다 돈하고 권력의 문제. 그걸 이 실제 시민들이 그게 밀려가면 안 돼요. 분별이 있어요. 분별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는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제한하는 바는 아니다. 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하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혹은 아까 코모하고 건축 얘기했는데 이게 대화의 얘기는 아니고 어떤 건설이라는 걸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편향적이라서 아무것도 그걸 연결을 못하고 막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새로운 세대니까 MZ세대죠? MZ세대가 어떨까요? 30대 까지 30대가 안 되죠. 뭐 어떻게 분류를 하든 간에 다 여러분들도 다 올 거고 모든 사람 지나갔지만 정보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나누는 가 맞는 건지 옛날 거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모델링 되면 행복한 건지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게 건축 저희가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토목 학습을 토목과 시대들과 코로나로 이렇게 해서 뭔가 작업도 좀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절망했죠. 다른 나라에 그런 일이 없었기 일본도 없어요. 이렇게 짓는 나라. 일본 아파트는 테라스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테라스를 없애는 쪽. 그런 테라스가 없어요. 쓰면 일본은 과거에 왜 못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는 없어요. 남쪽에는 펑크가 더 커지니까. 이게 아니잖아. 자기가 제일 좋은 건데. 넓어 져봤죠. 쓸모가 있어야 돼. 그냥 숫자로. 그걸 코어는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전부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돈 다 들여서 공사비나 수라랑 더 새로 생기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산하고 차례 시간을 거의 다 했으니까 그리고 질문한 내용은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 멀리서 왔으니까 이 나라는 꼭 따져봐야 되겠다. 같은 거 혹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은 뭐 질문하면 됩니다. 일본은 테라스를 만드는 걸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일본은 겨울을 키우는 고온에서 굳이 이중창을 만들 이유가 없어서 어디서 들은 이유가 만들지 안 만들지 만들어 놓고 되겠다. 테라스에 있는 아파트하고 동네 아파트 그래서 구분해 주고 분명하게 하는 거지. 어떤 왜? 처음 만들었다가 나중에 털어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 거왜 보고 법인데 법을 왜 그런 식으로 그 얘기는 아파트가 테라스가 있는 아니 우리나라도 또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테라스 만들어서 분양을 받으면 절대 막지 않아요. 여기 여행하면 주시 보세요. 일본의 아파트에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에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막은 거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돈을 보내요. 없어요. 아 법으로 안 막기로 돼 있으면 안 막아야 됩니다. 안 막은 걸 합법화시키는 그런 나라 그런 법이 없어요.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어봐서 그게 뭐야? 아파트 테라스 확장형 테라스 발장면이 되게 테라스가 우리가 필요한 거고 이 기능이 있는 건데 확장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이거나 저거나 정해야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기숙사 3년 공간이라고합니다. 특강을 전에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철학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 그 중에서 기능이나 요소별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이것을 실천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 수업도 그런 말과 비롯해서 그런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 공공 건축물의 설계한 작품을 살펴보았을 때 제가 계속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명을 깊게 받고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능과 용도 그리고 인간의 삶을 적절히 좀 담을 수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양을 가지고 설계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편하게 살고 아니 그냥 하면 알겠어요. 안 하면 모르는 거고 아니면 조금 걸어보는 것지만 알겠어요. 열심히 하는구나.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밤에 뭐 그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일 생각하고 하는 그런 거를 소중하게 뭐큰 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만큼 달라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라고 난 생각하는데 살기는 힘들어요. 좀 더 큰 거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지만 꼭 사는 게 돈 버는 거에 목표가 전제가 되죠.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을까요? 뭐 질문 있으면 손을 번쩍 들면 됩니다. 대학 우리 학생들 충분히 그런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 중에 개조라는 그 표현을 이제 써서 이제 말씀 좀 주셨는데 그 개조라는 용어가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한지 좀 더 좀 부연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재생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것들을 그냥 이제 묶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거공헌 한 게 1999년이에요. 이번에 시작해서 2002년에 기장을 했는데 아까는 독일에 있는 흥령공원 그게 2001년이 같은 시기에 기장했는데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이제 엄청 내려옵니다. 그 현장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하고 거기는 아까 의도만 한 거니까 크기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 근데 그걸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 동네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안에 옛날에 큰 물탱크들이 많은데 물탱크가 있고 거의 20m 높이 탱크들이 있는데 그걸 안 없애고 그걸 뭘로 만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쓰게 물탱크를 뭘로 쓰겠어요? 쓸 수 있어요. 물 길어다 먹는 거예요? 물탱크가? 지금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한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수영 혹은 스쿠버 다이빙 연습 이런 걸 용도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거는 거의 락클라이밍 락클라이밍 아주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걸 하죠. 그런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멍을 뚫어서 어린아이들 놀이기구처럼 미끄럼틀을 만드는데 이게 그 땡크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이 위에서 하면 내려오다가 땡크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경험을 그냥 놀이터 있는 공원에 있는 것 같은 거를 거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큰 공간이 어떤 데는 동네 사람들이 나눠서 정원을 만들었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에다가 정원을 꾸며서 서로 시합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능을 하도록 바꾼 거죠. 그 바꾼 변화, 그 개조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아마 거의 지금 유럽의 그런 거쳐 쓰는 거야. 거의 시조의 90년, 200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거나 뭐 그냥 따라하다가 우리는 좀 잘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전시장이 해놓은 건 전부 다 때려부수고 새로 한다. 뭐 시장이 무슨 신도 아니고 그런 발상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져서 내려가야만 힘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답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가려면 연속성이 있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고 그냥 다시 집어먹고 새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말은 신선한데 재생이 안 되고.
여기 지금 삼척에 와서 보니까 옛날 기억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기 여러 가지가 보여요. 시멘트 공장도 보이고 시멘트 만드는 값도 보이고 바다도 그냥 갑자기 보니까 또는 또 금방 산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이런 도시가 전 세계에 드물어요. 대부분 산 있으면 산만 있고 밭 있으면 밭만 있고 이런 거지 막 유기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굉장히 신선한 걸 만들어내요. 어떤 거는 여러분들 성격 같은 경우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저걸 이제 많이 너무 뭉개져버려서 저거 고치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만 이렇게 해서도 그것을 새로 개조하는 게 가능하다.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접근하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코로나의 기술이 넓어지고 그게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이 사례는 뭐 지금 이거 사례만 되려고 그러면 몇 시간 돼요. 엄청 많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 특히 이정규 때문에 오게 됐는데 이정규에서 공부한 그런 도시들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이 삼척은 삼척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좋은 거 절대 정수 따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개조라는 말을 말도 안 쓰고 이노베이션 말도 안 쓰고 개조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들리는 것 같구나. 그럼 좀 조금은 좀 어색하죠. 개조는 정신 개조 뭐 이런 거 부정적인 거는 그런데 개조라는 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자로 써봐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예, 뭐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시 반부터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그 안에 이제 선생님께서 고민해 오신 지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한 단어 한 단어 그 생각과 권위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어진 시간에 비해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훨씬 더 많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긴 시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내용들을 전달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